코 재수술에서 진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이제 코 위에는, 코의 위쪽 부분은 코뼈가 있어요. 코뼈는 얼굴뼈하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콧대 아래쪽 부분은 비중격 연골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비중격 연골이 다른 연골에 비해서는 좀 말랑말랑하지만, 다른 연골에 비하면 딱딱하지만 그래도 뼈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들썩들썩하게 되고요. 코끝 맨 끝에는 날개연골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연골로 코가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뼈, 그 다음에는 약간 부드러운 연골인 비중격 연골, 아주 말랑말랑한 날개 연골,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딱딱하고 약간 들썩들썩하고 아주 부드럽고, 그런 코끝으로 갈수록 그렇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개는 보형물이 이렇게 살고, 코끝의 연골과 기둥의 연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게 되죠.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수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부분을 덮고 있는 아래쪽 부분에, 피부의 아래쪽 부분에 비교적 딱딱한 조직이 생긴다는 거죠. 이 신생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생 조직은 흉터랑 똑같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콜라겐은 이 흉터랑 거의 비슷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콜라겐은 굉장히 딱딱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흉터가 그래서 딱딱하고, 또 수술한 코도 비교적 딱딱하고, 처음에는 뭐 돼지코가 되니 안 되느니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실리콘 때문이 아니라 수술한 코의 아래쪽 부분은 이런 신생 조직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신생 조직의 콜라겐에 의해서 코가 딱딱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대개 이 신생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후에 재수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6개월이 돼도 사실 이 딱딱한 신생 조직은 그다지 아주 뭐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재수술을 해서 기껏 아래쪽 모양을 바꿔놔도 이 신생 조직이 깔려있는 이 피부를 다시 붙여놓으면 우리가 수술 기껏해서 한 부분 다 제 모양을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골격이 강한 콧대 부분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끝 부분에는 우리가 흉터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피부를 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코끝을 연골에 의해서 높이거나, 또 기둥을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거나, 여기 각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여기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끝은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지지가 이 위쪽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 피부가 이렇게 단단하면 코끝을 높여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모양이 살지 않고, 이 콧구멍 쪽으로 밀려서 콧구멍만 찌그러뜨리고, 오히려 더 재수술을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코끝에는 흉터를 제거한 피부를 우리가 들었다가 이 밑에 고정을 하고, 골격을 수정하고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피부가 너무 얇은 거야. 그래서 피부가 비치는 거예요. 이 비치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하얗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이 안쪽에서 이 관절 연골이 피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비치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 같이 연골이 강한 사람들 보면은,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짝살짝 비치는 게 있고, 사실 또 이렇게 비치는 게 조금 더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많이 비치면 곤란하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코끝 부분에 대략 한, 이건 너무 크다. 한, 1.5cm, 1.5cm 정도 피부의 두께를 보충하기 위한 장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진피예요. 진피.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어떤 선생님들은 진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넣기도 해요. 뭐 진피로 뭐 보형물을 싸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피부는요, 사실은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고 항상 코끝에 있는 피부가 문제죠. 여기는 뭐 그냥 사실은 그냥 실리콘을 써도 되고, 아니면 실리콘 위에다가 그 우리가 측두근막이라고 해요. 측두근막은 상대적으로 얇거든요. 측두근막 같은 거를 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진피를 쓰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근데 그러면 진피가 뭐냐? 진피란 거는요, 피부가 이렇게 이제 여기 피부에는 모발도 나 있고 또 땀샘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 맨 위쪽에 아주 얇은 층, 요걸 우리가 표피라고 해요. 이 표피는 피부를 맨들맨들하게 유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를 이렇게 빡빡 밀면 이게 여기 때가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때가 벗겨지면서 표피는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계속 깨끗해질 수 있고 계속 재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두꺼운 부드러운 콜라겐층이 있어요. 이 두꺼운 콜라겐층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진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진피는 보통 피부에선 얇은데요. 이게 두꺼운 데가 있어. 그 제일 두꺼운 데가 바로 등 피부예요. 등 피부. 등 피부는 진피들이 두꺼워. 사실은 다른 부분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진피가 되게 얇죠. 이런 데는 진피가 되게 얇지. 이런 데는 진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피가 많은 등의 피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진피가 두꺼운 등의 피부를 이용해야 되는데, 등에다가 함부로 흉터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 중에서 제일 감춰진 부분이 바로 꼬리뼈 부분이에요. 꼬리뼈 부분에서 대략 한 요 정도 절개를 해서 떼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표피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거해요. 왜냐하면 표피는 계속 때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살 속에다 넣으면 계속 때 같은 게 그 안에서 생겨서 몽우리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 중에서 표피는 제거하고 진피만을 떼어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처럼 이렇게 비치는 이런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아예 안 비치면 오히려 그 복호 같아서 안 이쁘고요. 약간 비치는데 자연스럽게 비치도록 여기를 이 부분에 진피를 재수술에 있어서, 또는 재수술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너무 얇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진피로 완전히 깔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학파들이 있어.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 게, 그러려면 굉장히 큰 진피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흉터가 꽤 커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한 요 정도 1.5cm 이하는 정말로 꼬리뼈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나중에 되면 흉터가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5cm 정도만 되더라도 이 흉터가 꽤 눈에 띄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흉터 자체, 그 피부를 뗀 자리, 진피를 뗀 자리에 흉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고요. 저는 또 기본적으로 이쪽 피부는 비교적 우리가 아래쪽이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부가 흉터가 사실 이 안쪽에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피를 코끝에만 사용하고 일부 다른 병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진피를 다 사용하고 그런 점들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게 조금 다른데 그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재수술에 있어서 흉터가 많고 얇아진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피를 사용하는 것이고 진피는 두꺼운 피부의 안쪽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술의 원인이 되는 경우 중에 이렇게 코끝이 뾰족한 경우 있죠. 이런 너무 이렇게 뾰족하면 물론 복코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너무 뾰족하면 이거는 좀 예쁘지 않고 어색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진피를 이용해서 연고를 다듬고 이렇게 너무 뾰족하지 않게 너무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너무 뾰족하지 않고 도톰한 느낌의 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로 사실 진피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너무 흉터가 단단한 그런 피부를 가진 경우에 흉터를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얇아진 피부를 우리가 보충해 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